안녕하세요. 모덕불리언입니다. 모덕불리언에서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발출해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퇴를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가장 먼저 헌실로 다가오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건강보험료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3, 4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처음 받아보는 순간 헉헉 소리가 납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여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보험 가입자, 지역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보험 가입자입니다. 직장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6.99%를 부과하게 되는데 본인은 부과하는 금액 중 50%를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보험 가입자입니다.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부가 요소별 점수를 합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부과 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는 순간 부과당 금액의 100%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보험료를 내다가 퇴직, 은퇴 등으로 지역 보험 가입자로 변경되면 대부분이 엄청난 보험료 증가로 깜짝 놀라지요. 세 번째는 피부양자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 등에 의존하여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한 분들 중에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피부양자 연간 합산 기준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거나 퇴직을 앞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간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적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그 외에 기타 소득입니다. 연금 등 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도 가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시 피부양 자격을 잃습니다.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피부양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피부양자가 되기가 점점 까다롭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되었을 때 건보료를 서로 비교하여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때의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면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만큼 최대 36개월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사용자가 내던 부과금액 50%도 포함하여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때 최초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건보료 납부 기간 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다시 재취업하여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은퇴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여 재취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보지만 몇 개월, 약 3개월이 지나면 무리함이 증가하고 재미없어지는데 재취업을 할 수 있다면 은퇴 후에 지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무한대로 계속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재취업을 하면 대부분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적게 부과되는데 직장 가입자로 1년 이상 유지하다가 다시 퇴직하여 지역 가입자로 편제되더라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까지는 줄어든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필요하면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 가입자에게 재산 점수가 있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동산을 매매하여 여유 자금도 확보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동차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에서 자동차를 부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 되거나 1600cc 이하의 소형차, 생계형 자동차,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주 지역별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활용입니다. 거주 지역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변경해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만 하여도 부가 건보료를 22% 경감하여 줍니다. 또한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는 최대 28%를 경감하여 줍니다. 농어촌에 살면서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면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은퇴 후 귀농귀촌을 검토하는 분이 많은데 참고하여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일곱 번째,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으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기에 수령하여 피부양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1년 조기 수령하는데 6% 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원 이상, 월 167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예상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원 넘지 않도록 연금을 조기 수령하여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매년 물가 상승만큼 상승되므로 몇 년 후에는 167만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줄기 전에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용 지출인 건강보험료도 가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11월에 새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재산 취득 시점이 보험료 부과 시점과 약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득 변동이 생겨도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줄은 현 상태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이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나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지한 경우,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으로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퇴 후 소득이 줄거나 단절되면서 여유자금, 생활비 등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더 낼 수 있는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줄여서 은퇴 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